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1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정말 우리가 새롭게 클린한 방송으로 거듭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격해가지고 가끔씩 화나가지고 욱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뭔가 좀 마음을 연말이 되니까 좀 마음을 좀 깨끗하게 다시 싹 비우는 마음으로 화가 나더라도 이제는 약간 그 태권도에도 돌려차기라는 게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앞차기로 안 하고 돌려차기로 잘 돌려서 한번. 그렇죠. 유튜브가 보호하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예전보다 조금 뭐 수위가 약해졌다고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게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텐데, 자, 먼저 뭐 제 근황부터 좀 얘기하자면, 야, 요번 주가 이 새날과 너무 관련이 많았던 한 주였어요. 먼저 뭐였냐면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우리 그 개그맨 윤택 씨하고 이 지방에 제주도에 이제 행사 때문에 내려갔는데 그 공항 버스에서 딱 윤택 씨는 많이 알아보잖아요. 자연인이니까 막 아는 척을 해 사람들이. 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한 아저씨가 저한테 김일희 씨 아니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새날 잘 보고 있습니다. 와. 야, 이제 새날로 이제 얼굴을 알아보는 그래서 나는 예전에 팟캐스트 그 이미지가 강해서 아니 목소리 듣고 아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유튜브로 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이 새날로 이제 얼굴을 알아보는 단계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팔순잔치를 하나 갔다 왔는데 그 팔순잔치도 새날을 듣고 진짜? 네,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우와. 김일희 씨 와, 딱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팔순잔치는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미녀 MC랑 같이 가야 된다. 내가 좀 덜 받더라도 페이를 좀 낮추더라도 그분을 모시고 가야 된다. 왜냐면 이 헌주나 이런 거 할 때 그분들이 막 미녀 하면서 이렇게 그 분위기 연출하는 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있어요. 그 연출하는 거를. 그래서 그분하고 착 모셔고 가가지고 사실 저도 생각 원래 받는 것보다는 사실 저도 좀 덜 받고 대신 잘 끝내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새날이라는 얘기에 제가 마음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새날로 2년 만에 들어온 행사기 때문에 2년 만에 들어온 행사라서 그래서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했는데 또 팁을 또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좀 새날과 좀 인연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또 새날과 아주 끈끈한 세 분의 패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말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점점 집회에 나갈수록 네. 뭔가 이제 전국에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밥을 먹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시니까 이제 뭔가 좀 걱정도 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얼굴이 이제 많이 알려지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데 마차님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러니까 진보 쪽 팟캐스트 듣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제는 얼굴을 알아보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뭔가 삶의 불편함을 조금씩 느끼실 거예요, 사실은. 마차님은 네. 입이 쉬지를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하도 먹을 걸 주니까 아. 계속 쉬지 않고 오물오물오물오물 그러니까 뭔가를 먹고 있어. 어쩐지 제가 우리 월요일만 보면은 약간 살짝 통통해져요. 집회하고 다음 날 방송할 때는 확실히 티가 나죠. 확실히 조금씩 뭐 살이 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소개받은 우리 이 겨울날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음식을 주는 바람에 무럭무럭 체급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한 체급 더 올라가고 계신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어때 지금 사람들께 왜 이렇게 음식을 줘요? 우리 마차님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네. 집회 라이브를 네. 행사 중간에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먹어야 돼요. 아, 행사 또 끝나고 그런 그러면 행진을 할 때 앞으로 이제 라이브를 좋은 하려고. 생각이 났어요. 동물원에 가 보면은 그 동물원 앞에다가 먹이를 먹을 주지 거를 주지 마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다가 목에 자꾸 걸고 댕겨. 먹을 걸 주시지 마세요. 날씬해지고 오늘 싶습니다. 복장이 원리 코스프레 같아요. 원리. 프레스 카드 대신에 네. 먹이를 주지 마세요. 네. 그래서 살이 찌긴 쩌나 봐요. 왜냐면 네, 네. 볼을 씹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왜냐면 약간 혀도 살이 쪄요. 혀도 살찌고 볼도 씹게 되고 그런 겁니다. 자, 우리 또 마차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의상도 아까 빨간색 머리띠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예전에 우리 이정현 씨 그 컴백했을 때 무슨 뭐 마네킹처럼 나와가지고 했던 그 노래 떠오르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주 인상적인 또 머리띠 잘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클린 정책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왜냐 분노가 가득하신 분입니다. 지금 왜냐면 우리는 이제 분노를 한 몇 년간 발산했기 때문에 말이 좀 빠져나갔는데 나중에 합류하다 보니까 이 분노가 가득하신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사충입니다. 네. 김장 왜요? 하고 왔습니다. 김장 담그셨어요? 예, 몇 포기? 저희는 180포기 담았습니다. 식당 하시죠? 그렇게 왜 많이 먹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150포기, 180, 그러니까 200포기 안 담은 게 다행이지. 예, 저희는 일단 식구가 네. 26명이에요. 우리 집 식구만. 집에 또 나눠줘야 되고 막 그런. 다 해서 날아가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엄마 아버지에서 6남매 거기 이제 매형하고 뭐 저기 뭐 재수 씨하고 다 있고 거기 이제 조카 11명에 근데 그렇게 돼서 저희는 김장이 정말 일이에요. 그러면은 네.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와. 그러면 할만하네요. 네, 재밌겠네. 하는 거 한 400포기 잔치네. 사업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김장을 안 하면 정말 그러니까 김장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진짜 글자 그대로 큰 집이네. 그게 뭐지? 그 김치냉장고 2개 있고 어머님 집은 김치냉장고가 4개 있어요. 와. 4개. 아니, 그냥 2개가 아니라 4개. 그냥 김장을 한 30포기만 하세요. 자꾸 그 김치 냉장고 사지 마시고. 한 포기 가져오시지 그러셨어요. 보내드릴까요? 부모님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세요?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한 포기만. 예. 많이 말고. 우리 그 전라도 김치 한번 네. 그렇게 한번. 그리고 요즘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좀 이슈 내려면은 김치를 엄청 몇 개 만들어가지고 디진다 김치로 하나 만들어. 넣어줄고 이슈가 돼요 그런 게. 디진다 먹기 도전하고. 먹방 해가지고 도에서 100만 터지고. 그럼 바로 막 구매 도전하고 막 유튜버들이 나도 먹겠다 그러면서 바로 성장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시대의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김장보다 네. 준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준비. 과정. 예, 그냥 이거 사고 우리끼리 저거 뭐 사고. 하는 거 괜찮은데 그게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김장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때를 아십니까? 예전에 이제 영화 속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때를 아십니까? 성우분이 막 하면서 옛날 스토리 하고 했는데, 자, 우리들만의 한번 예전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자,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없는 게 1번이에요. 그때를 아십니까? 저는 4번입니다. 저는 3번입니다. 저 1번이요. 2번입니다. 자, 그러면 마차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주제 그때를 아십니까? 첫 번째 마차 편입니다. 저한테는 좀 오래된 과거긴 한데 아직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에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이제 PC 통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천리안. 저는 천리안. 나우누리. 천리안과 나우누리 사이에 하이텔이라고 있었죠. 예. 하이텔 네. 유니텔. 예. 아 그래요? 네, 방금 푸나님께서 하이텔이 제일 먼저라고 하셨는데 하이텔입니다. 그러면 하이텔. 하이텔은 조금 애들이 많이 썼던
모르겠어요. 제가 써서 아. 그런 느낌이었는지. 아, 푸나님 썼는데 애들이 쓰는 느낌이야. 아니, 왜냐면 근데 푸나님은 주로 천리안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리안이 훨씬 뭔가 그 천리안에 들어가면 어른 같은 분위기가 더 많이 나는 거였어요. 네, 성인물도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천리안이 더 괜찮았네요. 그리고 하이텔은 저는 이제 그때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모여서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활동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재밌는 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쵸.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내 주변에 원래 알던 초중고등학교 친구들밖에 모르는데 그 온라인에서는 이제 뭐 전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 연락이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PC 통신으로 접속해서 라디오 들으면서 사연 보내고 쪽지 글 남기고 하면은 그때 막 고소영의 FM 데이트 막 이런 데서 바로바로 읽어주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PC 통신을. 근데 특히 광주에서는 그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뭐 애들 얘기를 들으면 그 한국통신에 가면은 단말기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컴퓨터 같이 생긴 진짜 단말기를 네. 집으로 가지고 대여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전화 꼽는 선에다 연결하고 이제 01410을 치면 삐삐삐 해가지고 그래, 이 소리 기억난다. 모뎀. 삥삥삥 맞아, 맞아. 삥삥 이러면서 예.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면 인터넷 비용이 엄청 싸진 거거든요. 저는 지금 좀 싸게 해가지고 케이블 TV하고 인터넷까지 해서 15,000원에 쓰고 있어요. 엄청 싸는데요? 지역방송. 스카이라이프. 엄청 싸네. 아. TV 한 대랑 통신하는데 네. 많이 싸게 쓰시네.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쓰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KT 한국통신에서 받았던 전화료가 엄청 비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초중반 때 제가 열심히 PC 통신을 했었을 때였는데 PC 통신으로 만난 친구들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각 전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통화를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한 달 전화비가 35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와. 90년대. 근데 와. 그때 엄마가 역시 있는 집은 다르네. 엄마가 나를 많이 혼냈으면 네. 내가 거기서 좀 그만했을 텐데 그걸 그렇게 막 크게 혼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막 뭐라고는 해. 야 이번 달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 다음 달에 또 그만큼 나와도 야 이만큼 나왔어.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화를 안 내고 알고만 있으라고. 원인을 이거야. 어머니 입장에서는 원인을 모르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지금 생각하면 내 딸이 그랬으면 진짜 막 못하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PC 통신이 저한테는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해방구 딱 하나 남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도 일찍 그 당시 가지만 약간 좀 폰팅 하신 거 아니에요? 폰팅? 약간 아. 모르는 남자 전화하고 0070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느 이런 학교 거. 누군데요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건전한 폰팅이 좀 유행했었어요. 그 근데 당시에. 저는 그거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그때 당시에 집에 컴퓨터가 있는 애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들어오는 애들이 또 저랑 친했던 애들이 다 대치동에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다 광주에 보니까 있는 아이가 근데 대치동 나는 친구와 방학 때마다 대치동 가서 학원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아는 척을 막 하는 거야. 나 그거 어디 학원 다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걔네들이랑 막 친해졌는데 또 한 집안 하는 애들인 거예요. 다 무슨 LG 계열사 사장 아들이네 뭐네 막 이러해가지고 얘네가 나중에 다 지금도 다 좋은 학교 나와서 막 교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친했던 친구들이 애들이 지금 다 스펙도 좋고 막 그렇게 커 있는데 지금은 그냥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분들? 지금도. 결혼식에도 가고 막 이렇게 되게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니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광주에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나 빨리 서울로 와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서 그냥 그 지역 사회에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는데 저한테 좀 더 넓은 세상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난 무조건 서울로 가야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난 한국을 벗어나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게 다 이루어진 거죠.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그걸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 길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온 어떤 뭐 심리학 책이라던가 막 시크릿 꿈,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내가 꾸는 꿈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실생활에 쫓기다 보면 그걸 계속해서 성당 다니면서 꾸준히 기도를 하거나 매일매일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그게 나한테 계속 암기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암기가 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가는 암시 아니야? 암기? 암시. 암시. 암시로 합시다.
역시 그런- 공부 잘하시던 분이랑 다르네. 다 암기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 궁금한데 그 있잖아요. 그 PC 통신할 때 광주셨잖아요. 네. 그럼 약간 광주 분들도 약간 사투리 쓰시잖아요. 음. 통신할 때도 약간 사투리로 써요? 아니면 그냥 표준말로 그 채팅할 때는? 카톡 할 때 어때요? 카톡할 때 사투리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음. 채팅할 때도 사투리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산 사람이면 어. 실제로 문장으로도 사투리를 써요. 그랬나?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밥 먹었니 이러잖아요. 강퇴. 아. 네. 뭐 그러니까 부산 같은 그 뭐지 표현 있잖아요. 네. 밥 묻나. 네.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채팅할 네. 때도 실제로 밥 묻나라고 아, 이렇게 그래요? 써요. 광주에서는 그럼 안 거시기 안 써요? 이 여기? 그러니까 그거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실제로 채팅할 때는 채팅할 어떻게 때는 쓰는지 안 쓰는 모르겠어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되게 똑똑한 애였는데, 그러니까 PC 통신에 들어와서 그때는 딱 할 수 있는 게 뭐 안시로 된 게임이라던가 다 텍스트로 하는 게임이었거든요. 그때. 가위바위보. 아니 가위바위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좋았던 것 같은 예, 게 맞아요. 지금 뭐 이렇게 게임이 직접 가가지고 막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다면 그때는 글자로 때렸습니다. 방어를 했습니다. 아 진짜로? 어, 아 그래요? 맞아요. 텍스트로 탁탁탁 예, 올라가는 예, 그런 예. 게임을 했는데 그걸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음.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실물로 움직이는 게임으로 발전한 야 거예요. 대단하다. 그게 언제예요? 아우, 게임을 문자로 먼저 아, 그냥 문자. 때렸습니다. 아니, 뭐 몰라요? 이렇게 음. 진짜로요? 음. 오, 그러니까. 야 대단. 몰랐죠, 아이템을 저희는. 획득했습니다. 이걸로 무찔렀습니다. 때렸습니다. 막 이걸로 싸우는 거야. 야 뭐 이거잖아요. 뭐뭐 하면 끝.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느낌이. 어. 돌려차기 할 걸 알고 뒤돌려서 하면 끝. 뭐 이런 거죠. 네. 어. 그런데 그 같이 놀던 애들 중에 또 양극단인 것 같아. 어떤 애들은 되게 모범생인데 어떤 애들은 굉장히 일탈해가지고 어쨌든 PC 통신 공간 안에서 지금 게임에 집착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만 그 안에서 나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자아가. 그렇게 만드는 애들을 봤는데 그 친구는 학교 공부는 등한시하는데 이런 IT 쪽으로 진짜 똑똑한 애였어요. 근데 지금도 걔는 IT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애가 그냥 학교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받았으면 되게 억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걔는 그때도 어떤 일을 했냐면 엄마가 집에서 밤에 PC 통신을 못하게 하니까 자기네 집에 있는 노트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집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에 연결을 해. 모뎀을. 와. 그러면 PC 엄마한테 집에 전화세도 안 나오고 공중전화를 연결해서 노트북으로 PC 통신을 하는 거예요. 뭔가 스티브 잡스 야 느낌이 대단하다. 근데 공중전화 비용은 내야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스티브 돈을 안 잡스가 내는- 그것도 몰래 따가지고. 그랬을 라인 거예요. 짜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와. 10대 때 개발의 첫 번째 상품이 그거였어요. 아, 공중전화 그 송화기 있죠. 예. 송화기에 장치를 딱 달면 무료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아 진짜? 예, 그 장치를 많이 팔았었죠. 도둑전기라고 옛날에 그 흑백 그거 할 때 막 전기 몰래 쓰고 음. 산동네에서 그거랑 똑같은 거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게 청소년의 돌파구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집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나와서 오늘은 여기로 이 도시로 가자 하면은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PC 통신 하는 애들이 또 다 역으로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위기가 아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거야? 음, 정모 네. 뭐 아니면 번개 이런 거네. 네, 그런 번개나 오프라인 모임의 시초가 아마 PC 통신 하면서 네. 그랬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걸 그러니까- 꼭 굳이 집 나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편하게 만나도 되잖아요. 중고등학생 때는 도시를 오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러 어느 다른 도시로 가는 게 되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 아직 학생 때고 어릴 때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험이거든요. 아 그치. 그러니까 그 모험을 축하하고 구경하는 의미도 있어요. 너 가출했다며? 막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출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예.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장거리 예. 여행 보호자가 여행인가요? 없는 상태에서 장거리 어. 여행을 간다는 그걸 축하하는 의미가 있죠. 대단하다. 예. 예. 그래서 그때는 뭐 나중에는 대학생 되고 막 이러면서 PC 통신으로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러겠네요. 저도 아는 사람이 그러겠네. 많아요. 예전에 그 네, 엽기적인 그녀. 거기는 PC통신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끝났잖아요. 못하고 끝났지만 그 관계가 PC통신 그거 아니었나? 그 영화 그 처음에 만날 때. 접촉인가? 예, 예. 접속. 아 접촉. 접촉은 접촉? 이런 거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아. 클린한 방송 가야 아, 된다고요. 클린한 방송. 커넥션. 네. 아 맞아요. 접촉. 접속에서 나올 때 예. 최근에 전도연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접속을 찍을 때 자기는 그 PC 통신으로 타이핑하고 이런 게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촬영을 할 때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역시 연기 잘하시는 분이네. 전혀 우리도 몰랐잖아요. 잘하는 줄 알았지. 대학교 때 타입 쳐갖고 레포트 내셨어요? 네. 네, 저도. 아 그래요. 예. 저는 컴퓨터 아 그러니까 컴퓨터로 타입 쳐서. 네. 네, 저희 때는 손으로 타작이에요? 당연히 손을 쓰죠. 아. 이걸로 하신 거 타작이 아니에요? 없고 그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니까 반반씩 나눠서 손으로 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손으로 내라 직접. 그다음에 그 타입 쳐서 내면 이제 혼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손으로 막 그리고 이렇게. 야,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궁금하네. 어떻게 하는지. 요즘에? 다 치겠죠, 요즘에는? 요즘엔 글씨로. 당연히 다 타이핑인데 네. 요즘 보는 거는 다른 데서 베껴왔는지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베끼기는 진짜 편하잖아요. 예전에는 글씨로 베끼는 거는 베끼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오래 걸리고. 근데 요즘에 얼마나 편해, 베끼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그렇게 PC 통신에서 이제 뉴스에서 막 인터넷이라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의 인터넷은 아니 PC 통신에서는 컬러로 색상을 구현하는 게 거의 힘들었거든요. 네, 뭐 바탕화면 정도? 바탕색. 그렇죠. 바탕화면 바탕색 정도였기 정도. 때문에 생각을 못 하다가 네. PC 통신은 무조건 파란 화면 뭐 이런 식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하얀 글씨. 근데 인터넷을 보니까 이거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내가 저거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누가 도와준 거 없이 프로그램만 다운받아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내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깔아서 연결을 시킨 거예요. 들어가니까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또 PC 통신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이제 다음 카페가 생기고 하면서 PC 통신에 있던 애들이 그대로 이제 커뮤니티로 옮겨가는 시대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인터넷 연결하고 나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PC 통신에서도 제가 했던 거는 무조건 대화였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하고 대화했는데 메신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MSN 메신저를 많이 썼는데 옛날에는. 초반에. 근데 그 전에 글로벌 메신저 쓰는 것 중에 ICQ라는 게 있었어요. 예. 모르겠네. 메신저의 초기 버전. 굉장히 초기 버전인데 그걸 쓰면 내가 이제 옛날에는 광주에서 다른 도시에 있는 애들을 만났으면 ICQ는 내가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학교 학원에서만 배우던 그거를 직접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메신저를 하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 이걸 핑계로 엄마한테 학원을 안 다니고 나는 메신저로 영어를 복습하겠다. 근데 놀라운 게 그 ICQ는 그 상업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중간 서버 역할을 해주는 그 호스트 있죠. 호스트가 개발자들이 기증한 거예요. 네트워크에. 역시 내 네트워크를 쓰라고. 공대 출신과 네. 얼리 어답터가 딱 정말 만나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어.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모델이죠.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진짜. 그리고 BBS라는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것도 특정 통신사나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개발자들이 자기 자원의 일부를 공통으로 쓸 수 있게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게시판 역할을 하는 무슨 거죠. 안랩 무슨 그거 같이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바이러스 예전에 초창기 때 거예요? 무료로 쓰라고 하듯이. 다른 거지만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네. 그런 넷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로맨스 스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초창기에 봤을 PC 통신에서 어떤 일을 당했었냐면 너무 이제 그때 막 스티커 사진기 막 이런 게 유행이었을 때 제 사진을 이제 스캔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네 얼굴 사진을 스티커 사진에다가 나체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이거를 뿌리고 다녀버릴 거야.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완전 겁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막 걱정을 막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뻥이었어요. 일단 합성하기도 엄청 힘들지만 그걸 뿌려서 내가 뭐 얼마나 피해를 받게 해서 그걸 그때는 그렇게 컴퓨터를 많이 쓸 때도 아니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요즘 보니까 특히나 트위터 같은 데서 갑자기 팔로워가 많아지면서 마파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 그 군인복을 입고 있다거나 본인이 굉장히 뭐 전문직이라고 소개를 프로필에 막 거창하게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국 사람들 중에. 외국 사람들. 맞아. 그리고 나한테 DM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딱 하고 그다음부터 굉장히 어색한 한국말을 구사를 해요. 그런데 이걸로 넘어가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있어요. 그 뭐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나중에는 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 논리가 이거죠.
거액을 한국으로 송금을 할 건데 그러면 나한테 한국 내 보증인이 필요하다. 뭐 그런 그러니까 비슷해요.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면 내가 이 거액 뭐 미국 돈으로 몇 천만 달러를 그 중에 30%를 넣어주겠다. 그거를 하기 네, 위해서 비슷해요. 예. 그 계속해서 그 말을 주고받는 교제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믿게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 계정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정말 당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난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얼굴 한번 만나지 않았는데 아까 내가 말했던 PC통신의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거기를 해방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사람과 DM을 나누면서 내가 이 사람과 굉장히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외로운 거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궁금한 이야기 Y에 봐도 한국 분한테도 그냥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전화 통화하다가 그냥 맞아, 사랑에 근데 빠져서 돈 보내고 막 갖고 못 받고 막 이런 그 거 사람은 많아요.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통화하면서 이게 가능해. 네, 근데 네. 이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조선족 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약간 어색한 한국말 같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데 자꾸 DM을 보내. 그러면 영어로 완전 걸출하게 욕을 쫙 쓰잖아요. 그러면 걔가 바로 영어로 대답을 합니다. 그 자체가 너무 웃겨.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고 하면 뭐 자기는 로맨스 스캐머가 아니냐 어쩌네 막 그런 소리를 하지만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올렸더니 최근에 트윗을 올렸거든요. 저한테 그런 DM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분명히 당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안 믿으시는데 로맨스 스캠이라는 단어로 뉴스란에서 검색을 해보면 피해자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서도 직접 봤거든요. 근데 그게 젊은 애들보다 나이가 한 60 중후반 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색한 한국말로 하거나 헬로라고 왔을 때 자기가 영어를 좀 학교 다닐 때 배웠다 하면은 이걸 너무 써먹고 싶은 거야. 근데 대답을 막 해주다 보면 이 사람하고 굉장히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냉큼 은행 가서 바로 송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도 달러로 보낸다고. 나중에 이 사람하고 돈 보낸 다음에 연락이 안 돼. 그래서 경찰서에 쫓아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하는데 그래봤자 이 계정을 추적하기가 너무 힘든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보통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확실히 현대화되면서 사람을 우리가 메신저를 통해서 모임 같은 것도 하니까 예전처럼 모임을 오프라인에서 자주 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숫자는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친근하게 자기 얘기를 1대1로 들어주는 시간이 많이 생기면은 훅 넘어가더라고. 야, 이제 사람 꼬시기 쉬워졌네요. 네. 이야기만 잘 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이메일로도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이메일로도 저도 몇 번 받았어요. 근데 이메일은 스팸으로 해가지고 걸려지는 게 빠른데 이거는 1대1로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까 신고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계정 정지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신고한다고 해도 바로바로 조치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 이게. 아니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외국인 군인복 입고 또는 뭐 멀쩡한 사업가처럼 해가지고 뭐 돈 달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무조건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돼요. 특히 정복을 많이 입어요. 정복. 그러니까 유니폼이 주는 신뢰. 딱 정복을 입고 어떤 사람은 이제 파일럿 같이 그런 또 정복을 또 입기도 하고. 원래 옛날 얘기 하려고 했는데 로맨스 스캠 그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네, 전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턴인데요. 저는 우사춘기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고요.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 지난주에 끝나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다음 주 주제는 이게 어떠냐라고 한번 이렇게 제가 오퍼를 한번 드렸었는데 저는 그때를 아십니까? 또는 그땐 그랬지 뭐 이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섹션을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즈를 두 개로 했는데 하나는 저는 그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담배 변천사. 담배요? 그러니까 변천사가 아니라 옛날의 담배 문화. 혹시 저기 저는 금연 중이고 저기 야수님은 흡연 안 하시죠? 저는 중3 때부터 한 25년, 6년 정도를 성실하게 피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금연 중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흡연 중이신 네, 건가요? 제가 예. 피고 푸나님도 흡연 중이신 예. 거고 예.
마차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비밀로 하는 더 궁금하게 사람들 더 궁금하게.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지금 생각하면 까무러칠 정도의 흡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밖에 나가서 이제 술 한잔 마시면서도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또 이렇게 분위기 안 깨려고 몰래 가서 피우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는 건 이제 당연하게 또 담배를 피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눈치를 받고 네. 정말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정말 담배를 피는 사람이 너무 괴로울 정도로 이게 사회적인 이렇게 제약이나 압박이 좀 있잖아요. 있죠. 지하철 같은 거 탈 때도 네네. 예. 담배 냄새 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뭔가 좀 미안해하죠. 눈치를 보는 옆 네. 사람이 좀 좀 피해를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에는 저도 이제 담배를 좀 늦게 배웠어요. 그 군대 말년에 이렇게 첫사랑의 그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 그때 이걸 말년에 변신하셨어요, 예, 여자분께서. 그래서 그때 처음 담배를 배워서 쭉 피다가 끊고 안 피고 또 피우고 막 이런 걸 되풀이하다가 요 근래 한 7년 정도 이제 올해로 한 8년 턴 되고 있는데 이제 평생 금연을 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또 언제 또 피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때 예전에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웠던 거 아세요?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에 옥수역, 어. 그다음에 그게 있어요. 뭐 합정역. 아니 역사 안에. 네, 역사 안에 아, 대령 역사 역사 안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 역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픈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동장역 이렇게 천장 돼갖고- 뚫려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바깥에 옥 외에 있는 예. 동장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에 나와 있고 옥수역도 그렇고 대방역. 예,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합정역 이런 데는 그냥 거기서 담배를 피웠어요.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이 오기 전까지 담배를 이렇게 피웠고 피다가 오면 이제 탁 예, 타고 타는 거예요, 바로. 그랬어요. 예. 그러고 뭐 카페나 이런 데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그 애지간한 장소에서 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있잖아요 비밀이에요인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예. 그게 최수종 나오고 이면? 아니 하이라 나오고 김민종. 예, 김민종 나오고 김민종이 약간 그 되게 불행한 학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경영이 선생님이고 최수종이 교생 선생님으로 가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가 91년도인가 92년도에 나왔거든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냥 교무실에서 담배를 펴요. 교무실에서 이경영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면서 어때 애들 가르치기 막 이러면서 교무실에서 맞담배를 서로 펴요. 그리고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 당연히 주번이 내려가서 교무실 가서 선생님 재떨이를 비워주는 게 주번이 그걸 했었어요. 야. 그냥 교무실 가갖고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상 위에 이렇게 많은 서류와 이렇게 재떨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맞다. 예전에 그 어떤 사무실 가면 다 큰 재떨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예. 유리 재떨이. 그리고 예전에는 어땠냐면 말씀하셨던 대로 사무직에서 전부 다 담배를 폈어요. 그건 기억나요. 예, 그리고 그게 짤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는 담배를 안 피우고 정말 그 책상에 10개 있으면 10개 앞에 다 재떨이가 있고 그다음에 손님이 이렇게 오면 커피를 한 잔 가져와서 그다음에 재떨이로 당연히 갖다 주는 걸로 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 이게 제가 3년인가 4년 전에 중국 갔을 때 그때도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냥 재떨이 손님 오면 예. 재떨이 바로 갖다 주고 예. 거기서 이제 상대가 피든 안 피든 그냥 담배 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거기서. 옛날에 남바스린가 그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집에 크리스탈 그 재떨이가 있었어요. 그래, 맞아. 큰 게. 그걸로 맞고 막 그랬잖아. 그걸 어떻게 때려? 정말 그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리고 아빠가요. 집에서 안방에서 TV를 보면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리고 거실에서는 당연히 재떨이가 큰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었냐면 담배가 없으면 사오라고 시켰어요. 야 담배 좀 사와라. 애들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니면 아이들이 담배 심부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담배를 그냥 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우리 삼촌을 따라서 옛날에 놀러 갔었던 적이 있는데 삼촌 친구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를 보러 간 거예요. 걔가 100일이었나 그래요.
나는 그냥 삼촌하고 같이 쫄래쫄래 같이 했는데 그 집이 좀 못 사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좀 단칸방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애가 100일이면 피덩이에요, 피덩이. 저기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데 저기 뭐 그 수성집 마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금으로 따지 이모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렇게 술상을 봐오고 거기서 소주를 한잔하면서 야 담배 좀 펴도 되냐? 방 안에서 100일 된 애가 자고 있는데 옆에서 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폈었어요. 그 아기는 지금 건강하게 컸어요? 아니 그러겠지. 아 근데 뭐. 어렸을 때 그러면 뭔가 모르게 조금 그래도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염이 있다든가 뭐 하나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예전에 전 이제 고속터미널 좀 자주 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 고속터미널 화장실 있잖아요. 다 담배를 폈어요 그 안에서. 네.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에서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고 고속버스 안에서 담배 핀 거 모르죠. 그건 저 알죠. 고속버스는 재떨이가 있잖아요. 앞에 어렸을 의자. 때 그것 때문에 정말 의자 힘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등받이에 어. 뭐가 있냐 컵홀더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망태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 안에 뭐가 넣으라고 쓰레기나 쓰레기 아니면 버리고. 저기 뭐 계란 음료수. 껍질이나 이런 거 넣으라고. 그다음에 딱딱딱딱하는 쇠로 된 재떨이가 그래, 붙어 있어서요. 네. 옆에 애가 타건 임산부가 타건 뭐 상관 왜 피는 거야 문 열어놓고. 그때는 피는 거를 그러니까 냄새 때문에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게 몸에 나쁘고 그걸 몰랐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죠. 정말 이게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땐 그랬지 이런 게 지금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폭력이잖아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폭력. 지금은 솔직히 내 집에서 내 아파트에서 담배도 못 펴요. 옆집에서 난리 나고 맞아. 윗집에서 또 내 맞아. 뭐라고 화장실에서 내 화장실에서 문 잠가놓고 펴도 난리 나요. 난리 나요. 또 난리 올라왔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담배를 많이 홀대를 받는데 지금도 담배 피우려면 아파트 저기 담배 피는 데가 있어요. 나가서 왜 밖에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서 거기서 담배 피고 다시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그러면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갓 담배를 핀 거니까. 참 이렇게 굉장히 차 안에서도 다 담배를 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차 그 승용차? 네, 택시도 예전에 기사 아저씨도 막 담배 피면서 운전하고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주유소에서 내리면 재떨이 좀 피워달라고. 그럼 피워주고 그랬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참 그 생각이 좀 났는데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남자들한테 담배는 굉장히 후했어요. 뭐냐면 뭐 당연히 사회생활하면서 담배 한 대 펴야지. 뭐 일단 남성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여자한테 담배는 정말 박했어요. 맞아요. 예, 그런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그래서 제가 것 같아요. 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혼자서 이제 일종의 캠페인을 벌였던 게 주변에 여자 선배들이나 여자 동기들한테 담배를 피우라고 그렇게 적극 권장을 했어요. 아니, 특히나 실제로 차별을 담배를 빼야죠. 피우는 그 동기나 누나들한테는 예. 숨어서 피지 말라고. 욕을 그- 듣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사람들 보이는 데서 피워야지 숨어서 피우면은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내가 항상 같이 피워줬거든요. 담배 필 때마다. 그렇게 그러니까 담배에 대한 그 성적인 차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대학 가서 성인 되면 다 폈어요. 근데 여자가 담배를 펴? 여자가 담배를 펴? 여자가 담배를 펴 하면서 그러니까 그 누구지? 그 옛날에 그분이 나왔었어요. 저기 그 전원일기 이순아 씨라고. 이순아. 예, 지금 되게 아프세요. 네. 아프신데 그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결혼 안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고대 출신이세요. 맞아 고대법대인가 그럴 걸. 그런데 그분이 전원일기에 나오면서 그리고 항상 어떤 역을 맡았냐면 자기가 토크쇼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인생 마이웨이인가 거기 나와서 자기가 이 무슨 작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담배를 피는 그런 게 나와서 집에 방 안에서 자기는 담배도 필 줄 모르는데 그 연습을 했는데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 입으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담배를 여자가 핀다 그러면 간 여자다. 이 정도 아니 자기가 맞아요. 그 당시 그랬어요. 간.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저기 토크쇼에 나와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학교는 금주 금연학교예요. 대학교가. 대학교인데도. 그래서 담배를 피다 걸리면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한테 맞는 게 아니라 선배한테 담배 피다 대학교 와서 담배 피다가 막 아구창 한 대씩 맞고 막 그래요. 그럼 선배들도 안 펴요? 아니 그러니까 반드시 허락을 받고 펴요.
반드시 허락하지 마. 될 뭐야? 건 뭐야. 선배들은 누구한테 허락 네. 받고 피워요?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항상 저 죄송한데 담배 한 대만 피우겠습니다. 그러면 허락이 있어야 담배를 피는데 이제 체육관 이런 데서 못 피니까 산에 올라가서 피는 거야 대학생이. 산에 불을 냈어요. 아. 소방차가 온 거야. 그러니까 헐. 너무 뭐 27, 26 이렇게 된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저기 산에 올라가서 담배 피다가 산에 불을 내가지고 소방차가 오고 학교 학생들에서 끄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틀 정도를 허가를 해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거를 축제 때 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예, 이때 이제 그때 그 허가를 하는데 우리 과에서 여자애가 8명이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3개월 만에 4명이 나갔어요. 너무 볼링은 너무 심하니까 너무 심하게 때리고 너무 심하게 아, 괴롭히고 진짜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다녀 학교를. 옛날엔 체대는 진짜 어마.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옛날에는 누구 말 맞다나 뭐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군대를 가는 거예요. 하도 때리니까. 예. 군대를 갔다 오면 학번이 이렇게 딱 짬밥이 그치, 생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일부러 한 서너 명은 나 도저히 존심 상해서 못 다니겠다고 가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존심이 상하는 거는 이제 삼수 이렇게 해서 왔는데 선배들한테 맞고 이러면 이제 나보다 어린 애인데. 예, 기수가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속상해 군대처럼. 죽겠는데 담배도 허락 받고 피워야 돼.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아유. 그렇게 돼서 엄청난 그런 여자한테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예전에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라고 나온 것 중에 말보로에서 10가치들이가 있었어요. 10가치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여학생은 장미라는 담배 긴 거를 많이 폈는데 10가치들이. 그러니까 카페에 딱 가서 한 갑은 너무 많으니까 10가치 반갑짜리 그 패킷이 나왔거든요. 그 담배 다 피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머지는 버려버리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아, 그냥 하루용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10가치로 딱 나오는 그 패킷이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토큰 가게 이런 데서 담배를 까치로 팔아요. 그거 예.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예. 한 가치에 100원이에요. 네. 까치 담배. 예, 까치 담배를 해서 피웠던 기억이 있고 예전에 우리 때는 담배가 450원이었었거든요. 한 갑에. 한 갑에 예. 한 갑에 한 450원이었는데 그때 백솔 예, 그게 이제 450원이었고 군대에서는 그게 100원 군소리라고 예. 해가지고 예. 솔담배. 예, 100원 했었는데 연초비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미끈미끈한 맛. 아, 우리 아버지가 많이 피셨는데 그거랑 거북선 옛날에 그쵸. 예, 거북선 거북선 한 기억나? 잔도 한라산? 예, 예. 예. 그다음에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내가 이걸 왜 알고 있지? 근데 그 여학생 둘이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그 우리 과에서 여학생 둘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그렇게 사람 죽일 잘못이라고. 걔가 담배를 폈는데 화장실에서 몰래 피다 걸렸어요. 정말 소문이 담배를 핀 게 뭐 그렇게 인류를 공격하는 무슨 뭐라고 정말 소문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죽일 듯이 악플이 달듯이 그 정도로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죠 뭐 그놈의 담배가 뭐라고. 거의 뭐 그 무슨 그 본드 한 것처럼 예. 소문이 그냥 그렇게 난다. 거의 무슨 마약에 가까운. 그죠 맞아 그 당시에는 마약에 여자가 가까운. 담배를 피는데 뭐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때는 이제 동아리나 클럽이라고 안 그러고 서클이라고 했어요. 서클. 예. 대학교 서클. 근데 성균관대 그때는 연합 서클이란 게 있어서 성균관대학교에 그 서클이 있었거든요. 저희 때.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서클이니까 가면 성균관대학교 그 대학로 그쪽은 이제 내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막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 끝나면 다 이제 서클에 가고 있고 서클룸에서 살고 막 서클 선배가 더 좋고 막 그랬었는데 되게 서클을 좀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바 했을 때 빼놓고는. 근데 성대가 엄청나게 데모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데모를 막 하는데 여학생이 큰 금잔디 광장이라고 있는데 막 그 앰프 틀어놓고 막 데모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여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몰래 피다가 걸렸는데 걔가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 저기는 너무 당당하게 그 많은 민중들 앞에서 그냥 민중들 앞에서 그냥 정말 데모하는데 정말 페어하게 남자도 담배 체류탄 날라면 눈 따가니까 담배 피라고 하거든요. 여자들도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게 있었고 그 예전에는 그 여자분들이 혹시라도 뭐 담배 피잖아요. 그러면 예. 아저씨들이 가다가 뭐 욕을 하고 막 혼을 냈어요. 예.
그래갖고 여자분들이 자꾸 혼나니까 점점 저기 사람 없는 데 가서 그렇죠. 혼자 이렇게 예. 조용 피고 막 티 안 내려고 피고 나서도 막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모래시계에도 그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어떤 여자가 담배를 딱 피니까 어떤 남자가 가서 그 여자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XX가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냥 드라마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동기들 여자 동기들한테 그런 행패 부리다가 나한테 맞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이제는 뭐 건강 때문에 안 피잖아요. 남자를 떠나서. 근데 여성분 흡연 인구는 점점 늘고 있을 거예요. 남자는 오히려 좀 줄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점점 예전에 워낙 안 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건강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랬었고. 나머지 이제 담배에 대한 그땐 그랬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저는 선생님의 체벌. 체벌하면 또 저도 추억이 많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학생부나 학생부실이나 아니면 교련실이나 아니면 체육부에 끌려가면 그때 당시로 그 안기부나 중정 같은데 끌려가서 고문에 가까운 듯한 구타를 당했어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딱이 막 20, 30대씩 때리는 거 기본인데 저는 이제 그 남학생들이 맞는 것도 맞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학생도 어떻게 맞았냐면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살벌하게 맞았더라고요. 여자애들이 실내화 있잖아요. 무릎을 딱 껴놓고 실내화를 벗겨놓고 입에다 물려요. 입에다 여자애들이 실내화를 물리고 손을 들고 있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너무 맞아서 친구들이 와서 데려간 적이 있어요. 교실까지. 그게 고문이지. 진짜 무슨 독립운동하고 네. 쳐맞아갖고. 왠지 근데 맞을 이유가 했을 것 명확해. 같은데. 수업 시간이 너무 작아지고. 근데 수업 시간에 잤다고. 근데 자도 이렇게 조는 거는 나는 때리는 건 나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아예 대놓고 이렇게 책상에 눕는 애들 이거는 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맞았죠. 그거 좀 맞을만 해요. 그러니까 막 앉으려고 막 이렇게 꾹꾹하는 애들 있어요. 그거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인데 그것 갖고도 때리는 선생이 있어요. 존다고. 그리고 또 여학생들을 정말 되게 심하게 때렸던 게 그 허벅지 진짜 무릎 꿇겨놓고 허벅지를 이렇게 자르 쫙 때리고. 그건 진짜 고문이죠. 그다음에 손등을 날로 세워서 날로 세워가지고 뭔가 유관순 열사가 생각나는 그런 체벌이죠. 근데 그냥 그렇게 때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예전에 뭐가 있냐면 그 여고괴담 완이 무슨 주제였냐면 그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한테 가는 성추행, 그다음에 여자 선생님의 차별적인 그런 폭행, 여자 선생님이 애들 때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애가 나중에 그 학교를 졸업 안 하고 계속 귀신으로 살아가는 그 여고괴담 원인데 정말 남자 선생님이 12시간 때는 쿡쿡 가슴인데 찔렀다니까요. 그런 지휘봉 같은 그런 막대기로. 미친 거지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무 좀 지나쳤죠.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이 많은 그런 권한이 있었고, 그다음에 엄마들도 집에서 부모님들도 그냥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그러고 많이 맞고 와도 그렇게 학교 가서 뭐 컴플레인을 많이 안 걸었어요. 그러려니 한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딸이 갔는데 허벅지를 갖다 자로 맞아서 멍이 앞허벅지, 뒤도 아니고 앞허벅지를 맞아서 자로 맞아서 멍이 들어갖고 왔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진짜. 이건 화도 아니고 황당할 것 같아, 그냥.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진짜 선생님도 그러지도 않을 뿐더러 했다가는 진짜 그냥 뭐 난리 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때 그랬지의 그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진 거는 이거는 좀 짧았는데 말 그대로 처음에는 담배, 그 다음에는 체벌. 체벌.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그랬지. 세 번째 시간 야수 타임. 그 마차님이 그 이전 시간에 인터넷 이야기 했잖아요. 인터넷 도입되기 전에 PC 통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인터넷이 도입되던 그 시기를 전후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 어떤 배경에서 지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약간 자랑 같은 건데. 초등학교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국민학교죠. 제가 다녔을 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가니까 초등학교가 됐더라고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처음 주산학원을 갔는데
그 주산 학원에서 처음으로 딱 반 하나를 컴퓨터 반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봤던 컴퓨터가 애플 2였거든요. 레알? 네, 애플 2였는데 그 있잖아요. 키보드하고 모니터하고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올인원인데 네, 그 등치가 네. 엄청 큰 그 애플 2 컴퓨터가 딱 2대가 있었고 나머지는 뭐 SPC 1000, SPC 3000 뭐 이런 그 키보드하고 본체하고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키보드가 지금 우리가 쓰는 키보드에 한 10개를 쌓아놓은 듯한 그런 두께의 본체하고 키보드하고 같이 있는 그런 그걸로 프로그램을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 그걸 보고 엄마한테 너무 졸라가지고 2학년 때는 주산 학원을 때려치우고 컴퓨터 학원은 그렇죠. 주산 학원이 그 유행이었지. 예, 예. 근데 야 예. 정말.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애플 2 컴퓨터를 정말 사랑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만 했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수님이 은근히 보이지 않는 갑부. 아니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기계들이잖아요. 또 그때는 컴퓨터 학원 많이 다녔다니까요. 네. 아, 열심히 가가지고 그때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뭐 베이직, 코볼, 뭐 포트란, 뭐 C 이런 프로그램을 배워요. 그럼 그걸로 이제 처음에는 뭐 1 더하기 1은 뭐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렇게 계속 좀 짬이 좀 생기고 나면 이제 간단한 게임을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USB 뭐 조그만 것도 뭐 6기가 뭐 10기가 뭐 100기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저장 장치가 뭐였냐면 테이프였어요. 아, 그러니까, 플로피 디스크 나오기 전 단계. 그러니까 플로피 디스크도 굉장히 귀하던 시절. 플로피 디스크를 가지고 다닌다는 건 좀 사는 애. 왜냐면은 플로피 디스크를 읽을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맞아. 장비를 찾는 게 힘들었는데 그 플로피 디스크 하나의 용량이 뭐 16KB 뭐 비싼 거는 64KB 뭐 이런 거.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테레비에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신문지 100장.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신문지 뭐 전화번호부가 여기 안에 맞아요, 들어갑니다. 맞아요. 뭐 그러지 않았었어요? 혁신이었지. 그런데 그 플로피 디스크는 굉장히 비싼 장비였고 플로피 디스크 이전에는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 정말. 그러니까 그 아까 이야기했던 애플 2 있죠. 네. 애플 2에도 그렇고 SPC에도 그렇고 카세트 테이프를 꽂는 그 맞아. 예. 맞아.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그러니까 뭐 하고 비슷하게 생겼냐면 그 팩 게임 있죠. 팩 게임 예전에 맞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많이 만드는 게임이 그 벽돌 깨기 게임 있죠. 화살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공이 쇠구슬. 공이 이렇게 튀는 걸 딱 받아내면은 벽돌을 깨고 다시 돌아오는 걸 받아치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 게임을 만든다고요? 예. 그 게임을 만들면 안 그러면 이제 벽을 건너뛰는 점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벽을 안 닿이고 딱 뛰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반복하는 굉장히 단순한 게임들인데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집에서 구해 올 수 있는 테이프가 한쪽 면이 45분짜리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은 45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45분이 한 판 끝나잖아요. 그러면 딱 돌려가지고 딱 끼워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해? 끝나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지금같이 테이프가 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시험을 끝나면 이거 해야지 해놓고 무슨 이따만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일일이 치더라고요. 언어 그 명령어를 그건 이따시만한 책이 진짜 일종의 3시간 소스 코드. 그래요. 그걸 쳐서 나중에 이걸 점 하나 잘못 치면 말 그대로 블럭에 그 공이 안 나온다든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컴퓨터 학원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보습학원처럼 학원 뺑뺑이 중에 하나로 컴퓨터 학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맨날 가르치니까 교과랑 사실 애들 그러니까 좀 창의력 키우고 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교과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중학교 끝날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다녔거든요. 컴퓨터 재밌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정말 인생에서 쓸데없는 기록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94년 말에 KT에서 처음에 ISDN 그러니까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ISDN이라는 인터넷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마차님이 중학교 때 했다는 그 PC통신 있죠. PC통신과 인터넷 상품의 그 중간 정도, PC통신 속도가 빠른 PC통신 그러니까 인프라를 가지고 인터넷 회선을 제공했던 그 ISDN이라는 상품, 그 다음에 94년도에 이제 ISDN이 시작됐고 98년도에 이제 ADSL이라는 그 상품을 팔았었는데 그 전에 이제 94년도에 ISDN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기 전에 저는 이제 잡지에서 본 거예요. 89년도, 88년도에 이미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고, 뭐 백악관, 뭐 펜타곤, 뭐 이런 정부기관들은 이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공식 오픈을 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프랑스에 있는 선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CERN이라고 선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첫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계화 시킨 거거든요. 그 이전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HTTP 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제 고퍼라는 그 통신 규약이 있었는데 통신 규약 그 소스 코드가 공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갖 컴퓨터 전문 잡지를 통해서 막 다들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돌리면 백악관이고 펜타곤 홈페이지고 접속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소스 코드를 이걸 가지고 이제 하려면 내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집에 내 컴퓨터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에 중3, 고1 그 정도쯤이었는데 그럴 때는 컴퓨터가 얼마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가격은 모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달라고 했어요. 저는 머리 털라고 부모님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청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해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았는데 내가 정말 단식 투쟁을 해가면서까지 컴퓨터를 사내라고 쫄랐던 게 최초였어요. 그게. 정말 월부로. 그러니까 몰라도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영도를 통틀어서 아마 몇 대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영도 그 분위기에 우리 집에 컴퓨터가 생겼어요. 내가 컴퓨터를 요구했던 단 하나는 백악관 홈페이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공대생 맞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백악관 홈페이지를 보려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이제 알잖아요. 그때 혼자 공부해가지고 한 1년 반, 2년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KT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넷 제공하기 전에 웰컴 투 화이트하우스 그 문장을 봤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한 며칠 밤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접속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HTTP라는 이제 통신 규약으로 전 세계가 통일이 되고 나서는 이제 텍스트보다는 이제 그림 중심으로 이제 통신을 주고 받으니까 그렇게 뭐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한 줄을 보기 위해서 그 미친 짓을 했었어야 됐죠. 근데 그 이후로는 컴퓨터 많이 쓰셨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모님들 그렇게 막 졸라서 사줬어. 근데 그거 한번 딱 보고 나더니 안 만져. 돌아버릴 것 같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2019년 현재는 윈도우 10 버전을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윈도우 10 이제 다 10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윈도우 7 거의 유효기가 끝났다고. 윈도우 그러던데. 7은 더 이상 이제 그 업데이트 서비스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무조건 윈도우 10으로 다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대한민국만 그런 거죠. 외국에는 뭐 리눅스도 쓰고 애플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기 때문에 그냥 윈도우 7도 계속 써도 돼요. 왜 우리나라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윈도우 중심으로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됩니다. 혹시 제가 얼핏 들은 얘긴데요. 인터넷을 대한민국 박사가 개발을 했다? 이거 맞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최초로 개발을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아저씨가 뭐 미국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터넷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긴 해요. 한 17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1700년도요? 예. 그러니까 자동 계산기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뭐 베비지 박사도 나오고 뭐 튜링 박사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게 재밌는 역사들이 있는데 나만 재밌는 것 같고 우리가 배운 건 거기 애니악부터 배운대. 애니악.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윈도우 3.0이라는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1.0, 2.0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윈도우 3.0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 큰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 있죠. 굉장히 큰 정사각형 플로피 디스크 6장짜리가 그 한 팩이었어요. 윈도우 3.0. 그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메가짜리 하드디스크가 필요했고 뭐 256KB 메모리가 필요했고 막 이런 그 있거든요. 뭐 386 컴퓨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컴맹이라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딱 설치를 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면 지금은 뭐 어떤 걸 클릭을 하면 그 사람들은 본능처럼 클릭을 하잖아요. 마우스를 들고. 근데 그 당시에는 마우스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 등장한 게 92년도예요. 혁신적이었지 마우스 나왔을 때. 마우스라는 진짜. 개념 예.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우스라는 장치 자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그 DOS라는 운영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키보드로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웠어. 왜냐하면은 음. 이 타자 느린 데다가 하나하나 보고 쳐야 돼요. 이거 외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느리다 보니까 자꾸 거부감이 들었는데 마우스가 딱 나오면서부터 뭔가 만만한 거야. 뭐 일단 움직이는 건 편해졌잖아. 일단 최소한. 그리고 그 당시에 볼 마우스였잖아요. 볼. 예, 그렇죠. 그 볼 예, 들어있는 거. 지금은 예. 광 마우스인데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아니, 볼 이게 마우스였어. 공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공을 움직이면 맞아. 그 씻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맞아요. 꺼내서 먼지 씻고. 많이 그러 예, 들어가면 볼똥 차면 이제 똥 치운다고 그랬죠. 예. 야, 말이 바뀌었네. 지금은 예. 이제 다 광마우스 거의 다 쓰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윈도우 3.0, 3.1, 그다음 바로 이제 윈도우 95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95, 96, 97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뭐 윈도우 7으로 뛰고 윈도우 10으로 뛰고 막 이렇게 이제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는데, 그걸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윈도우 3.0의 그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와, 빌 게이츠가 대단한 놈이긴 대단한 놈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진짜 글자 그대로 너무 보잘것없는데도 그걸 가지고 정말 뛰어나게 마케팅을 해낸 거예요. 빌 게이츠가. 이게 빌 게이츠가 자기가 개발 능력이 약간 있긴 했지만 그걸 자기가 통째로 산 것도 아니거든요. 특허법과 라이센스 관련된 저작권 관련된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 개발 결과물을 독점해서 HP에 납품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송 작가님인가? 예. 그때 한참 거의 예, 1시간 예, 동안 강의를 예, 해주셨어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엄청 씹고 다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예전에 스티브 화가 많이 잡스는 났더라고. 10대 때 자기가 그 해커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거리 전화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무료 신호 생성기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팔아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빌 게이츠하고 자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군대를 막 제대했을 때가 98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딴지일보 있죠. 예, 딴지일보. 딴지일보가 그때 막 게시판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었습니다. 인터넷 신문의 이제 시작이 열린 그때인가요?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94년도에 ISDN이라는 인터넷 상품이 처음 출시가 되고, 그러니까 ISDN은 속도가 PC 통신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ISDN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KT에 가입하면 KT에서 주는 프로그램, 뭐 그 하나로텔레콤에 가입하면 하나로에서 주는 프로그램을 써야지만 그 회선에 접속할 수가 있었는데, ASDN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익스플로러 있죠. 익스플로러라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면 뭔지 몰랐어요. 인터넷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때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인터넷으로 신문을 만든다는 그 개념 자체는 정말 혁명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좀 비웃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봤을 때 비웃으면서 회원가입을 했죠. 왜냐하면 너무 재밌긴 했거든. 아 황당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황당하지만. 왜냐하면 똥꼬 깊숙이라는 그 컨셉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딴지일보에 그 아, 있잖아요. 조심해 주세요 단어. 동고 깊숙이. 민감합니다. 클린한 방송을 네. 거듭나야 됩니다. 동고 깊숙이라는 네, 그 네. 지금 현재 딴지일보의 컨셉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딴지일보 하면은 떠오르는 그 독특한 문체 분위기 있죠. 그쵸. 예, 말투. 말투. 그게 일종의 거기서는 약속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김호준 씨가 그 당연히 필진이었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구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그 딴지일보 서버가 통째로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98년도부터 쌓였던 회원 대비가 통째로 사라진 적이 있는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아까운 제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98년도부터 가입했던 제 고유한 그러니까 여자친구 이름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그 지금 생각하면은 막 소름 돋는 막 그 아이디 있잖아요. 손이 오글거리는. 예, 오글거리는 그 아이디로 만든 선영 러브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거. 그런 아이디로 만든 게 그런 걸로 아이디로 만든 그 딴지일보 계정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지. 그게 이제 굉장히 아쉬운 기록이죠. 그리고 그 딴지일보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큰 회사가 됐어요, 진짜. 근데 그래서 그 필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은 다 유명한 사람이 됐죠. 뭐 원종우 씨 모르시겠죠?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저는 모르겠어요. 예, 네. 그 과학계 쪽, 과학 팟캐스트 하시는 원종우 씨나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사람 있잖아. 푸나님. 그렇죠. 푸나님도 푸나님이 이게 같이 그렇게 하셨었어요? 자랑하지는 않는데 그때 창립 member 중에 한 명이에요. 김호준 딴지일보를. 예, 총수랑 창립 멤버 친구잖아요. 중에. 예. 아 학교 다닐 그래요. 때부터. 그러니까 김호준 씨하고 과 친구예요. 아니야. 아니에요? 네. 뭐 그러면 그럼 뭐- 대학 다닐 때 되게 친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정리되면 언제 지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나중에. 주시고. 그럼 뭐 내 친구 아니니까 말아서 하실 테고. 이건 기억나죠? 예전에 그 신문 있잖아요. 옛날 기억나세요? 한문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누가 신문 딱 보고 읽으면 되게 있어 보였어. 신문만 보고 있어도 한문이 많았잖아요. 예전에 신문은. 그 국어 시간에 맨날 사설 적어갖고 한문 알아오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보다 그때는, 예. 지금 얼마나 신문 보기 편해졌습니까?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그 다시 되돌아보면은 김호준 씨가 진짜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98년도에 딴지일보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2019년이잖아요. 21년이 된 거예요. 그 21년 동안 딴지일보는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됐던 적도 있고 돈이 없어서 고생한 적도 있고 하지만 네. 결국에는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게시판 하나밖에 없었어요. 글자 그대로. 게시판 하나만 덜렁 있고 로고 딴지일보 동고 깊숙이 이렇게 끝. 그래서 회원가입하고 싶은 사람 가입해서 막 아무나 글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자유 게시판이네. 김호준 씨가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고 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의 기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딴지일보 매니아들이 그렇게 생기기 시작한 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가 약간 좀 그런 이공계잖아요, 김호준 씨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 앞서가는 콘텐츠를 되게 적응을 잘해요.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생기면 팟캐스트를 시작해버리고 유튜브가 생기면 유튜브를 하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그 매체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적응하는 게 있더라고요. 신문방송학과 이런 거 나온 거 그쪽 아니세요? 아니에요. 김호준 씨는 공대라 이공계. 왜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그 야. 예전에 뭐 디도스 사건이나 이런 것도 막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의심하고, 그다음에 그 공과 계열 사람이 얘기를 해도 이해가 빨라요. 그렇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김일희 편입니다. 김일희가 준비한 그때 그 시절, 그때를 아십니까? 그거는 뭐냐면
저는 좀 재밌는 거 찾아봤어요. 저는 그때마다 유행하던 그 유머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개그맨. 혹시 최불암? 네, 맞아요. 최불암 시리즈를 찾아왔는데 아까 이제 한번 기사도 한번 봤어요. 최근에 혹시 뭐가 나왔나 최불암 시리즈를 찾아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한국인의 밥상이 방영됐는데 그때 이제 최불암 씨가 나오셔가지고 좀 화제가 됐어요. 갖고 그 예능 프로에서 이제 최불암 시리즈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그 시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만들면서 되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팍팍한 입시 위주의 공부 속에서 이 학생들이 유머를 가지고 한순간이라도 이게 즐길 수 있도록 출판사에 무상으로 저작권을 허락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최불암 시리즈 유머집이 막 돌아다니고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막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니면 야, 돈 줘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쓰세요. 근데 이렇게 그 하셨다고. 최불암 시리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 최불암 선생님하고 김혜자 선생님하고 부부인 줄 알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죠.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네. 네. 그래서 좀 근황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이게 있습니다. 그 최불암 씨가 올해 나이가 이제 80세고 지난 1967년 KBS 드라마 수양대군으로 데뷔를 하셨고요. 이후 1970년도에 지금의 아내 탤런트 김민자 씨와 결혼했고 슬아의 아들과 딸을 두고 계십니다. 최불암 씨 부인 김민자 씨는 나이가 78세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살 차이가 난다. 김혜자가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네. 정확한 팩트 한번 알려드리고 자 본격적인 최불암 시리즈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뭐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은 뭐 다른 시리즈도 같이 해드릴 수도 있어요. 좋아요. 많이 근데 어떻게 찾아봤으니까. 하다가 최불암 시리즈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회적 현상이 되게 점잖은 사람이고 되게 좋은 아버지상이었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을 센터에다 세워놓고 네. 그냥 웃음의 그래서 더 웃긴 코드로 거죠. 안 웃게 생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갑자기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전원일기 이미지였거든요. 이제 근엄한 아버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깨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유머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제 생각 하나 덧붙이면 최불암 선생님의 그 웃음소리 있죠. 이게 양파. 그러니까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맞아요. 그게 어떤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낼 수만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최불암이다라는 걸 상징할 수 있는 지점이 되니까.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최불암 씨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는 재밌잖아.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왠지. 자 나갑니다. 첫 번째 제가 좀 몇 개 재밌는 게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자 뭐 유머 관계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불암이 63빌딩 옥상에서 최주봉과 탁구를 쳤다. 이것부터 상황부터가 재밌잖아요. 벌써 웃겨. 63빌딩 옥상에서 최주봉과 탁구를 친 겁니다. 최주봉이 3개 친 공이 그만 밖으로 날아갔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었다. 최불암은 걸어 내려가서 그 공을 주워 올라왔다. 최불암이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 야, 1대 0이다. 얼마나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너무 웃긴 거. 그게 상상을 하면 웃긴 거예요. 이게 옥시 63빌딩에서 내려갔다 올라와가지고 공주서 갖고 와가지고 요즘은 1대 0이다. 요즘은 수직 마라톤도 하잖아요. 63빌딩에서 매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무슨 뭐 비슷한 거 중에 뭐 서로 막 그 헐크 호간하고 워리어가 100원을 주는 거예요. 갖고 서로 이걸 누가 가질까 하다가 100대 맞고 참고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자 한 거예요. 그 똥침 아니야? 똥침? 아니요. 하여튼 그래서 막 네. 헐크 호간이 워리어를 막 100대를 얼굴 때린 거예요. 그다음 이제 워리어 그다음에 워리어가 헐크 호간을 때릴 차례인데 헐크 호간이 그러잖아요. 너 가져. 뭐 이런 유머랑 좀 비슷한 건데. 자, 그다음 두 번째 유머 갑니다. 최불암이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막내 아들 금동이가 금동이 나옵니다. 가정환경조사서를 내밀었다. 금동이는 아버지의 직업이 영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 직업을 뭐라고 쓸까요? 아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던 최불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했다. 이놈아, 수산업이지 뭐야? 붕어를 만들잖아. 네, 붕어빵 장사 하시는 거예요. 수산업이라고 하라고. 확실히 네. 세상이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네.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던 기억이 완전 있거든요. 빵 터졌어요. 네, 너무 이런 거에 네, 많이 네, 젖어 네. 계신 아,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유머입니다. 이건 아마 더 그런 발언이 나올 거예요. 최불암 약국에 손님이 들어왔다. 손님이 얘기합니다. 저기 쥐약 좀 주세요. 최불암. 쥐가 어디 아프세요? 네, 자. 재밌었는데. 네, 그때는 재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만큼 순수함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동안 반성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그 시리즈가 나온 이후에 네. 이명박이 또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재미있는 유머가 아니게 된 거죠. 자, 다음 거 나갑니다. 하루는 최불암과 금동이가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둘이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옆에 있던 승객이 왜 우냐고 묻자 최불암은 하차벨 위에 문구를 가리켰다. 부자가 울면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때는 참 재밌었던 여러분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도 버스 타면 그 부자라는 말 때문에 네. 나도 맨날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난 가난한데 그러니까 아니 그 부자가 도대체 뭐냐? 부자들만 내릴 수 있는 건가? 그 독약 부자를 말하는 건가? 그것도 있고 편집해 예전에 주세요, 그, 그 호주 있잖아. 호주 그 이력 썼을 때 호주 아, 이력 썼을 때 호주 가본 적 없음 이런 거. 뭐 관계 뭐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클린한 방송 역시 조심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자, 이번에 또 나갑니다. 아,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웃음 보장입니다, 이거. 자, 최불암이 손자랑 놀고 있었다. 손자가 굿모닝 그러자 최불암이 야, 그게 뭔 뜻이야? 그러니까 손자가 영어로 안녕하세요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흐뭇해진 최불암 부엌으로 가서 김혜자한테 자랑하고 싶어졌다. 최불암 굿모닝. 김혜자 시래기국이에요. 이건 재밌다. 이건 재밌다. 이건 재밌다. 이러니까 김혜자 재밌잖아요. 씨하고 최불암 씨하고 재밌어요. 부분 줄 안다고 사람들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시래기하고 우거지가 뭔 차이냐고 하는데 뭔 차이예요? 시래기하고 우거지? 쓰레기하고 우거지. 시래기 쓰레기 아니야? 말린 게 시거지 예. 그죠. 젖은 게 우거지고 그런 거 아닌가? 시래기와 우거지의 차이, 뭐 곰탕과 설렁탕의 차이, 뭐 이런 거 나오던데. 어렵네요. 자, 다음 유머 또 나갑니다. 아,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연예인물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들어진 유머다 보니까 이거는 최불암이랑 최진실이랑 극장에 갔다. 최불암이 팔짱 껴도 되냐고 하자 최진실이 뺨을 때렸다. 잠시 후 다시 최불암이 팔짱 껴도 되냐고 하자 최진실이 또 뺨을 때렸다. 최불암이 다시 한번 팔짱 껴도 되냐고 하자 최진실은 뺨을 때린 게 미안해서 된다고 했다. 최불암은 아 춥다 라고 말하면서 혼자 팔짱을 꼈다. 이렇게. 슈퍼맨 포즈. 그러니까 이거 많이 써먹었죠. 네. 팔짱 껴도 그러니까 돼? 이렇게 소개팅 해가지고 처음 만난 여자애들한테 처음 만났는데 어. 팔짱 껴도 되냐고 그러면 굉장히 그래. 당황해하거든요. 당황해. 이렇게 네. 뭐 그런 거 많이 했죠. 이렇게 어. 손가락 눌러보라고. I love you 뭐 이런 거 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부산 사람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아니 이거 다시 봐도 아니 괜찮은 유머 같아요. 팔짱 껴도 되냐고 네. 혼자 이렇게 팔짱 낀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혀 예상 못한 상황에 하잖아요. 웃겨요. 이런 게. 최불암 시리즈가에서 그 양념같이 최진실, 노사연 이렇게 가면서 노사연 시리즈로 또 변하면서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아니야 그 전두환 시리즈인가? 노태우 시리즈. 그런 거 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렇게 예. 바뀌기도 했는데 그래도 레전드의 시작이 여기가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었어요. 뭐 최민수 시리즈도 있고 한데 역시 그 시작 단계는 오리지널은 이게 최불암. 제일 센 것 예, 같더라고요. 레거시. 예. 자, 다음 거 갑니다. 최불암이 벼룩에 관한 관찰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먼저 벼룩을 잡아서 책상에 올려놓고 야 뛰어봐. 벼룩이 팔짝팔짝 뛰었다. 다시 벼룩을 잡아서 뒷다리를 뗀 후 책상에 올려놓고 야 뛰어봐. 벼룩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최불암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벼룩은 뒷다리를 떼면 귀가 먹는다. 아, 굉장히 논리적인 추론이네요. 예. 한 박자 꺾어준 그런 유머죠. 이해되시죠? 재미가 없어서 안 웃으신 거죠 지금? 이해는 되는데. 편집으로 웃음소리 넣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요거 한번 가드릴게요. 요번에 요걸로 한번 갑니다. 자, 최불암 시리즈 계속해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블로그 요즘에는 이제 블로그에 많이 좀 있어가지고 블로그를 보다가 찾아오는데 갑니다. 자, 최불암이 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교통경찰이 최불암을 노려보자 최불암도 교통경찰을 함께 노려봤다. 그러더니 경찰이 말을 하기를 야 당신 불만이야? 그러자 최불암이 말을 하기를 아니요 전 불암인데요. 진짜 불암이라는 이름도 거의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그죠. 암으로 끝나는 이름 거의 없잖아요. 불암. 최불암 최불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 북한에서 네. 형광등 있잖아요. 네. 전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위험합니다. 오늘 저 클린 방송 가자고 얘기한 지가 지금 북한에서 그런데 네, 북한에서 부릅니다. 그래도 이 AI는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하지 않아요. 불로 만든 알이라고. 예. 자, 갑니다. 자, 다음 유머는 이겁니다. 이제 극장이에요, 극장. 하루는 최불암이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갔다. 아침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어 표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표를 받은 최불암은 상영관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최불암이 다시 매표소로 나와서는 다시 표를 구입하는 게 아닌가. 다시 표를 구입한 최불암은 다시 상영관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최불암이 매표소로 나와서 화가 난 얼굴로 표를 또다시 요구하는 게 아닌가. 매표소 직원이 화난 최불암에게 왜 자꾸 표를 사러 나오세요? 라며 물으니 최불암이 말하기를 아니 내가 영화를 보러 들어가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내 표를 찢잖아. 이거 진짜 옛날에는 표 반쪽 찢어야 되니까. 지금도 찢어요. 그래요? 찢어요. 그렇구나. 하든지 온라인으로 많이 예매하셔서 그래요. 이렇게 그렇다. 보여주고 하다 예, 보니까. 예. 자, 그런 거 있었고요. 여러분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리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요거는 넘어가드려야겠네. 여러분들이 이거에 좀 지쳐 있는 것 같아서 맛배기로 이제는 4호정 시리즈 가겠습니다. 4호정 시리즈. 4호정 시리즈 괜찮겠어요? 서비스로? 네. 자, 4호정 시리즈 몇 개 한번 샘플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다. 4호정 시리즈의 이제 4호정이 원래 귀가 잘 들렸대요. 네, 그 귀가 먹은 그 사건입니다. 그 4호정에 요 얘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는지. 4호정은 원래 귀가 어두운 녀석이 아니었다. 하지만 욕심은 좀 많은 편이었지.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날아다닐 적이었다. 손을 들어주는 어떤 동굴이 하나 있었다. 너무나 영험한 탓에 비는 소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이루어졌다. 가난하게 살던 손오공이 어느 날 부자가 되었다. 그의 다정한 친구 4호정이 자초지종을 물었다. 손오공은 손을 들어주는 동굴 이야기를 했고 위치까지 알려주었다. 성격이 급한 4호정은 손오공의 말을 듣자마자 동굴로 찾아갔다. 손오공의 마지막 말을 듣지 않은 채 친구 소원을 빌 때는 반드시 의문형으로 빌어야 해. 동굴에 도착한 4호정은 열심히 소원을 빌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 한 채를 주시고요. 펑펑 쓸 수 있는 돈을 주시고요. 저희 얼굴을 송중기로 만들어 주시고요. 한참 동안 소원을 빈 4호정 의아했다. 빌기만 하면 바로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이상했다. 그래서 저기요 잘 안 들리세요? 그때부터 4호정의 귀가 잘 안 들리게 되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다. 요 얘기. 요 스토리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4호정이 왜 안 들렸는지. 자,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이게 가장 지금 해드릴 이 유머가 4호정 시리즈에서 가장 레전드라고 제가 생각하는 유머인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4호정이
먼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의 악당이 나타나서 냅다 소리쳤다. 야! 손오공이 누구야? 빨리 나와! 그때 사오정이 앞으로 뛰쳐나오며 소리쳤다. 그래, 내가 사오정이다. 이거 모르시겠어요? 귀가 안 들리잖아요. 손오공이. 그러니까 손오공을 찾는데 사오정이 나오고 귀가 안 들리는 애예요, 얘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걸 알아야 나머지 유머가 이해가 돼요. 자, 사오정이 과자를 사러 가게에 갔습니다. 사오정이 아저씨 새우깡 있어요? 아저씨가 없어. 다시 사오정이 아저씨 그럼 감자깡 있어요? 아저씨가 없어. 그러자 사오정이 말합니다. 아, 그거 전부 얼마예요? 이런 주의 개그입니다. 사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 없는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뭐 그거 관심이 없어. 자기 할 얘기만 하는 거 안 들리니까. 뭔가 나경원이 생각이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네. 자, 또 갑니다. 요거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칠판에 글을 옮겨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오정이 손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사오정, 선생님, 칠판 글씨가 안 보여요. 선생님이, 이게 안 보인다고? 너 눈이 몇이니? 사오정, 제 눈은 둘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눈이 얼마냐고? 사오정, 제 눈은 안 파는데요. 자, 이런 시리즈였습니다. 아 진짜 네. 자유한국당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사오정 이 개그를 네, 보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맛배기로 참새 시리즈까지 해드리면 딱 될 것 같아요. 참새 시리즈는 그렇게 임팩트 센 건 없는데 딱 들어보시면 나 예전에 이 얘기 들어본 것 같아. 뭐 요런 효과는 좀 있더라고요. 자, 뭐 포수 항상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참새 시리즈 1탄은 이겁니다. 포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포수는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를 쏘려 하자 참새가 하하하하 네가 날 쏘면 내 다리에 장을 찢겠다 하면서 날아갔어요. 포수는 분노를 하며 참새를 한 방에 쏘았습니다. 포수는 이 참새가 왜 이렇게 용감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참새의 배를 갈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참새의 간은 부어 있었다. 이게 유머였어요. 옛날에 웃었어요.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웃었어요. 순수해서. 혹시 전두환 시리즈 있어요? 그거 찾아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번째 참새 2탄입니다. 참새가 멀리 있는 포수를 알아본 순간 총알에 맞고 말았습니다. 이때 참새가 한 말. 나는 포수가 윙크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인 겁니다. 정말 순수한 시대였네요. 네, 순수 이거에도 그냥 빵빵 웃는 거야. 자, 갑니다. 요거 조금 괜찮아요. 두 마리 참새가 전깃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포수가 그중 한 마리를 맞춰 떨어뜨렸습니다. 총알에 맞은 참새가 추락하며 하는 말. 왜 나만 쏴요? 쟤도 쏴요. 그러자 총에 맞지 않은 그 옆에 참새가 말했습니다. 쟤 아직 안 죽었는데요. 한 방 더 쏴요. 잔인한. 뭔가 또 이거는 재밌다. 자유한국당 생각이 나. 참새 시리즈 아주 잔인한. 네. 왜 나 이거 제 한 방 더 써. 여러 가지 중에서 요게 제일 요거 아마 옛날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맞아, 나 이 얘기 들어봤던 것 같아. 누구 친구가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참새들이 계속 당할 수는 없다며 모두 방탄조끼를 하나씩 장만을 했습니다. 포수가 몇 방을 탕탕 쏘았는데 모두 무사하니까 참새들이 신이 나서 어깨동무를 하고 단체 응원을 했습니다.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그 순간 포수가 기관총을 갖고 와서 드르르르 해서 다 쏘았습니다. 모두 무사한 것 같았는데 딱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들 어깨동무를 하고 야야야야야야 하고 있는데 혼자 치는 참새가 조끼를 열었다 제꼈다면서 꽃바구니 엽게 끼고 할 때 총을 맞았대요. 조끼를 자꾸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연고대 응원도 하고. 이 노래의 그 응원을 네. 아는 분들. 네. 그 당시에 이제 이거 듣고 막 웃었던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는 생각해 보면 무슨 시리즈 이런 게 따로 뭐 없지 않나요? 유머도 그냥 덩다리, 단편적인 거 썰렁, 뭐 있는데. 펭귄 뭐 여러 가지. 나는 예전에 그 배삼룡 이기동이 네. 틀기만 해도 죽을 거가 죽였는데 네. 지금 다시 보니까 또
안 재밌더라고요. 그때 재밌는 게 있어요. 트렌드가 있어요. 예.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 그 시절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야, 오늘 뭐 제가 특히나 그 마지막에 그 유머하면서 이게 그 당시에 진짜 많이 웃었었는데 왜 지금 안 웃기자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고 아마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작은 거에 좀 되게 즐거워했던 시대지 않았을까. 그만큼 나의 감성이 좀 젊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지 또 뭘 보면 옛날 생각이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런 좋은 자료들 여러분들 또 나중에도 또 유튜브에서 우리 새날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언제든지 또 나중에 네버엔딩 스토리만 또 골라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채널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채널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영상 보셨으면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또 많이 있어야지 이게 또 노출이 잘 되거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